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도민 공감대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상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수도는 10.8%씩, 하수도는 30.5%씩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상수도 요금은 현재보다 36%, 하수도 요금은 123%나 오르게 됩니다. 1,200억 규모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로 전체 우리 20년도에 저희들 그 예산 지출 규모가 4,20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3,000억에 돼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외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수돗물이 땅속으로 새는 누수율이 높은 상황에서 요금을 대폭 올리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5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생산 원가의 50%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민들이 먹지 못하고 재정을 위해서는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껏 얘기하셔야지. 전기료 같은 것도 이제 어려운 이제 국민의 어려운 이 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시기가 국가 환경 시기가 좀 맞지 않잖느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체감 안전 범죄 예방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자, 지구대 파출소 없이 이런 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112 상황실로 이관이 됐고, 일단은 그 생활 안전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하던 그 업무 중에서 현재 그 범죄 예방 어떤 기획 그 업무를 현재 이렇게 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에 올해는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34군데 업소가 8억 원을 감면받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추징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의 한 주택에서 10대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최근 동거남의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경찰이 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분주히 조사를 벌입니다. 그젯밤 10시 50분쯤 이 집에 살던 16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군의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8시간 전인 오후 3시쯤 주택 CCTV에 찍힌 40대 남성 2명을 확인하고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제주 시내 모처에서 이들 가운데 한 명인 46살 김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달아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은 숨진 김군 어머니의 동거남이었던 48살 백모 씨. 경찰은 이들이 옆집 담벼락에 올라가 김군의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군 어머니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던 백 씨가 지인인 김 씨와 집에 침입해 김군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그 아들만 살지. 두 번째 남편. 자꾸 싸웠는 거 봐. 학교 갈 때 여기서 보고 인사 잘하고 순애하니까 이러고 착한데. 그 학생이랑 새아빠랑 많이 다퉈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랬어요. 말이 잘 안 통했나 봐요, 말이. 경찰 조사 결과 백 씨와 김 씨는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주택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린 뒤 차를 타고 달아났고 백 씨는 도중에 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할경찰서 인력을 총동원해 백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 놈은 검거했는데 또 한 놈을 또 잡아봐야 또 알 거니까. 숨진 김군의 어머니는 최근 백 씨로부터의 폭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CCTV도 어머니의 요청에 이달 초 경찰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데요. 특히 학생과 교직원이 잇따라 확진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예방접종센터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입 수능을 넉 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접종을 앞둔 학생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접종을 마치고 나오자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는데 아직 1차 백신 접종이지만 그래도 맞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프거나 부작용 같은 느낌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맞아서 정말 안심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조심해야겠죠. 아무리 맞고도 해도. 제주 외고와 제주 여상 등 7개 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내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또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학교와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서도 여름방학 기간 내에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은 한림공고 2학년 학생과 접촉했던 같은 학교 학생 5명과 대전고 2학년 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 간의 연결고리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명은 대정읍의 한 PC방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20대의 이제 확진자가 점차 이제 증가하면서 PC방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찾는 노래방들이 이렇게 버스난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중앙고 교직원 2명도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곳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여름방학을 하지 않은 102개 학교 가운데 학생 수 600명 이상인 초등학교와 50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 등 57개 학교에 대해서도 3분의 2 등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400명 이하 학교와 직업계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전체 학생이 등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편리하긴 하지만 썩는 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려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보자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입니다. 카페 한쪽에 놓여있는 수거함. 집에서 사용하던 칫솔을 반납하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칫솔을 받아갑니다.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칫솔 맞교환 캠페인입니다.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칫솔은 무려 1억 5천만 개. 원재료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다른 재질도 포함돼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이제 바꿔보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소재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대학생과 구직자 등을 위한 청년센터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일명 노플라스틱 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일회용 제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센터 한편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물품을 소개하고 일회용품 수거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청년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성게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 성게에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먹이로 주는 실험을 한 결과 성게알 중량이 8% 늘어나는 등 성게의 대체 먹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제주 연안으로 밀려오는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갈파래는 어장 피해와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에서 LDEN 단위로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웨클은 평균을 측정하는 LDEN보다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는데 국토부는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한 뒤 지방항공청에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내년 하반기에 제주공항의 소음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오늘도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로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의 경우는 혼자 작업은 피하시고요. 휴식 시간을 자주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아침 현재 기온은 27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고 볕도 강해서요. 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물결이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그 밖에 해상에서도 4m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비 소식 없이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 1순위 대상에서 유흥시설 종사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임태봉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은 코로나19 합동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자율 접종 1차 대상에 유흥시설 종사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 1순위 대상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업체의 바가지 요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대여 약관에 나와 있는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 정치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이 차량 한 대를 빌려 이용하는 행위도 단속해 적발될 경우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수정 변호사가 참여한 단체가 4.3 기념관 전시 금지 소송을 진행했고 이승학 제주경찰 4.3 유가족회 사무총장은 4.3 특별법 개정 반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아직까지 추천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출자 출연 기관과 공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도 경영 상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 13곳에 대한 재정 지원액은 1,54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5.9% 늘었지만 적자는 325억 원으로 77% 늘었습니다.
또 공기업 3곳에 지급한 대행 사업비도 752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3.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2%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